네, 증인 지금 그 우리 변호인이 물어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00시 36분에 그러니까 증인이 00시 34분에 국회의사당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국회의사당 건물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 그 시간에 00시 34분에 국회의사당에 왜 들어갔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정문에서 몸싸움이 치열했고 이제 거기 계신 우리 국민들이나 부하들이 다칠 우려가 있었고 사령관께 전화를 받으면서 그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물리고 다른 루트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 네. 00시 34분이면 일반적으로는 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에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려고 증인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하려고 네.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의사당 건물을 그러니까 봉쇄해서 확보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왜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증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회에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헬기 내리면서 도착한 순서대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정문에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네, 증인은 어쨌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에 네. 봉쇄하면 못 들어올 거다. 그런 생각으로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외곽 문을 다 확보하면 된다.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다 묶으면 될 거라 생각한 겁니다. 증인 출동할 때는 이게 봉쇄한다는 의미를 외부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도록 통제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군인은 상식적으로 이제 봉쇄나 뭐 확보를 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 이후에 뭐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나갈 것이고 아니면 필요하면 안에 있는 사람을 뭐 나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 지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인지하고 가셨더라도 현장에 가보니까 바깥에도 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나 하지만 예.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추가 지시를 받았습니까? 제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 네. 받았습니다. 아이고 일단 뭐 소수지만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셨는데 네, 보고는 계속 했습니다. 네. 정문에 와 보니까 밖에 사람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이제 몸싸움 할 때도 안쪽에도 지금 뭐 사람들이 수백 명 있는 것 같다. 그 추가 지시를 요청을 했겠죠, 그죠? 그런 아니, 상황이면. 요청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는 봤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확보가 되면 물어보지만 확보가 제가 이제 끝날 때까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는 물어보지도 그러면 않고. 그 상황에서 확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문을 저희가 통제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사실. 정문. 만약에 정문이 아무도 안 계셨다면 후문처럼 네. 한 10명 정도 세워놓고 제가 사령관 전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시 받았을 텐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출동할 때 대원들한테 케이블 타이 휴대하게 하셨잖아요. 케이블 타이는 저희가 이제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그 케이블 이날은 타이로 제가 처음에 계획하셨던 정문 통제가 확보가 되면 네, 거기로 사람들 뭐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그 그 문을 목적이 아닙니다. 묶는 용도로 가져가셨던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했고 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예,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본 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정영식 재판관님 질문. 안 했던가요? 예. 저 청구인 재반대 신문 15분 하십시오. 아까 최근에 증인이 접한 정보 중에는 국회 출동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 누가 합니까? 언론 통해서 제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 관련 법 규정 같은 거 한번 찾아보셨어요? 제가 사실 개헌법하고 헌법을 출력은 했는데 네. 제가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네.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국회법도 한번 출력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계엄 상태 하에서도 제한할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원래 명령 받았던 내용, 증인이 그 당시에 그걸 뭐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는 잘못된 거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증인이 원래 준비하셨다는 지시받은 내용대로 하더라도 정문 확보되면 그 정문에 케이블 타이로 묶어가지고 출입 통제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가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케이블 타이로 정문을 그렇게 묶어 놓으면 사람들 선별 통제, 출입 통제하는 게 가능한가요? 일단 확보가 우선이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추가 지침에 따라서 네. 뭐 확보를 계속 하고 있으라고 지침이 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안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뭐 밖으로 유도해서 빼라 이렇게 되면 한쪽 문을 열어서 또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증인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지시받은 내용도 그렇게 구체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네. 사후적으로 보시니까 증인 부대를 국회에 출동시켜서 국회를 봉쇄하도록 한 목적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뭐 그 부분 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처음 출동 지시 받은 인원은 96명입니다. 네. 그리고 저를 같이 가라고 하셔서 97명이 갔고 네. 건물 두 개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2시 43분에 제가 건물 밖에서 부대원들을 빨리 나오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티맵으로 국회를 쳐다보고 티맵을 이제 노트로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임무를 줬습니다. 네. 그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의원회관이 어떤 건도 몰랐는데 옆에 뭐 하나 있길래 여기겠구나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때는 몰랐을 그래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증인은 모르고 갔지만 예. 위에서 이 계엄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예. 공수부대원들을 국회에 왜 보냈던 것 같이 보이더냐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부대 부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 부대를 사령관께서 이제 97명을 보냈는데 그거는 제안하겠습니다. 경험한 사실만. 네. 네. 그거는 뭐 생각이니까요.